네, 안녕하세요. 민코너 윤준호입니다. 네, 10월 학평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문제는 무난했어요. 네,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타임 어택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국민경제순환에 정부가 꼈죠. 네, 그래서 A는 가계가 될 겁니다. 네, 가계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가 정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시장에서 우리가 가게가 가시장에다가 공급을 하니까 여기는 생산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계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으로 나가는 화폐 흐름이 될 것이니까 기억은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공공재의 경우는 생산물 시장에 공급을 해야겠죠. 그렇죠.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 법인세의 경우가 기업이 정부에게 납부하는 세금이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나오게 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의 경우는 가시장에서는 생산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산물 시장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는 A와 달리 효용국대화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효용국대화의 추구는 가계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은요. A에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날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A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항상 강조되는 내용이죠. 네, 이게 시장이 될 것이고요. B의 경우가 계획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끝나겠죠. 네, 그래서 1번 A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A의 특징이 될 것이겠고요. 경제 문제 과정에서 형평성은 계획의 특징이 될 것이겠고, 경제 유인 체계는 시장의 특징이 될 것이겠고, 자원이 소득됐다는 경제 문제는 둘 다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실험에 대해서 개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불황으로 인해 경기적 실험이죠. 그렇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 등의 도입. 자, 우리가 주판 예를 들었었죠.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서 주판을 잘 튀기는 사람들은 그 실험의 상태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 될 것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구조적 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험이라는 것은 마찰적 실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 경기 호황기에 나타날 수 있죠. 니은의 경우는 구조적 실험이라는 것은 경기가 아무리 호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갑의 경우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요. 재취업을 시도 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모두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다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리을번의 경우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자, 4번의 경우, 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4번은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그랬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지불용이는 높은 순서대로, 최소 요금은 낮은 순서대로 동그라미 쳐주시면 여기가 딱 균형으로 매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기업번 1번 균형 가격은 500원이다. 맞죠? 균형 거래량은 2개씩이니까 2개가 될 것이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틀렸고요. 2번 가격 500원일 때 총 잉여는 여기서 요거를 이제 차감하시면 된다 그랬죠? 600 빼기 400, 500 빼기 500이니까 200이 된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가격이 600원일 때라 그랬는데요. 가격이 600원일 때는 우리가 C까지 공급을 하려고 나올 것이겠고요. 그래서 공급량은 3개가 될 것이겠고, 정의 경우는 요 하나만 수요를 할 겁니다.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량은 2개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4번 X제 가격이 600원일 때 D는 B와 달리 거래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X제 가격이 600원이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D의 경우는 참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최소 요구 금액이 700원인데 600원만 주고 팔라고 한다면 안 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선지가 될 것이겠고, 5번의 경우 X제 가격이 400원일 때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갑과 을이라고 그랬는데 정병을이 되겠죠. 그렇죠. 최대 지불용이 높은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까지 설명이었고요. 여기까지 무난하게 여러분 달려왔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관세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현재 국제 가격이 90달러라고 합니다. 내가 국제 가격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이제 국제 가격이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가의 경우는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관세 부과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0달러만큼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이겠고요. 가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때 우리가 여기와 여기에서 수입량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 수입량은
20개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입량이 현재 수준의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수입량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49와 100이니까 60이 될 겁니다. 60을 3분의 2 수준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4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대칭이니까요. 여러분 얘를 줄이고 얘를 줄여서 40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씩 줄이면 40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50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90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수입량이 40, 100이니까 60에서 그쵸? 50, 90, 40으로 3분의 1가 줄었다가 될 것이니까 얘를 이렇게 뚜루루루루 올리면 여기가 될 것이겠고요. 뚜루루루루 올리면 여기가 될 것인데 얘는 80과 100의 중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점으로서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점 연결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나가 될 것인데요. 얘는 일단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물어보시게 된다면 95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중점이니까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1번 관세 수입이 동일하냐? 물론 달라야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우연히도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의 경우에 관세 수입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가의 경우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나의 경우 어디가 될 것이냐면 여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의 경우는 우리가 20 곱하기 10이니까 200이 될 것이겠고요. 나의 경우에는 우리가 5 곱하기 40이 될 것이니까 200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00달러로 갔다가 될 거예요. 네, 우연히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소비자의 경우는 여기가 가가 될 것이겠고요. 여기가 나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나가 더 크네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고요. 소비량의 경우는 나의 경우는 현재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90이 될 것이겠고요. 가의 경우는 80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경우가 크다는 말이 맞을 것이겠고요. 1번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어디가 될 것이냐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이건 이제 국제 가격이고요.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가의 경우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왜 이게 판매 수입이죠? 국내 공급량이 여기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여기까지 판매를 하고 여기까지 판매를 하니까 나머지는 수입으로 충당하죠.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판매 수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되게 쉽죠? 물가가 매우 아유, 왜 안 넘어가니? 이거 다 끝났죠? 네, 그래서 6번의 경우는 물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겠어요?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을의 경우는 물가 안정, 맞죠? 긴축이 되겠죠? 하지만 얘는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 소리가 될 것이니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겠고요. 국공채 매입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죠? 예, 얘는 이게 확대 통화 정책이 될 것이겠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정답이죠. 긴축 통화 정책, 소득세율 인상, 긴축 재정 정책. 그렇죠? 지준율 인상이라는 것은 긴축이 아니라 긴축 통화 정책이 맞긴 하지만 얘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축소는 재정 정책이죠. 얘는 통화 정책이 될 것이겠고 재정, 통화, 재정이 될 겁니다. 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조금 계산이 좀 지저분한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나왔으므로 여러분 여기다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써볼게요. 실질 GDP와 명목 GDP와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갑국과 을국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갑국과 을국, 갑국과 을국, 갑국과 을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의 경우가 이제 우리가 기준연도죠. 21년, 22년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일단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실질 GDP가 1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는 100이 될 것이겠고, 여기 100이 될 것이겠고, 여기도 100이 되고, 여기 100이 될 겁니다. 왜 2020년도가 100이죠?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GDP 디플레이터도 같으니까 100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보세요. 2021년도에 실질 GDP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경제 성장률 나왔기 때문에 0, 10이죠. 그러면
일단 갑국의 실질 GDP는 2021년에 100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10% 증가했으니까 110이 될 겁니다. 을의 경우는 20% 증가했으니까 120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0%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12를 빼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인트는 근사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액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근사치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액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있겠죠. 액수가 안 주어져 있으면 근사치를 사용하셔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액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절대 근사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에 10% 감소니까 108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는 갑후의 경우가 2021년도의 경우가 10% 증가했죠. 그러니까 110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10% 감소했으니까 99가 될 겁니다. 이 정도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90이고 얘도 99가 될 겁니다. 네, 얘를 보신다라고 친다면 명목 GDP만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명목 GDP를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갑후의 경우 2021년도의 경우 이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를요 계산을 한다기보다 식을 써주시면 돼요. 일단은 2021년도의 경우에 GDP 디플레이트라는 것은 얘분의 얘가 나오니까 얘는 1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2년도가 문제인데요. 110분의 얘가 99가 나오니까요. 얘를 쓰신다라고 친다면 110 곱하기 99가 될 겁니다. 나누기 100, 곱하기 100분의 1 해주셔야겠죠. 우리 100으로 노멀라이즈 시킨다라고 친다면 이걸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말이 되세요? 숫자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을의 경우는 얘가 얼마가 될 것이냐면 120분의 요놈이 90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120 곱하기 90이니까 얘는 계산이 가능하죠? 108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의 경우는 108에다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가 108이죠. 99죠. 그러니까 108 곱하기 99 곱하기 100분의 1.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가 왜 이러니? 네,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업번 2021년도에 명목 GDP가 같냐라고 물었는데요. 둘이 다르죠. 그렇죠. 니은번 실질 GDP가 같냐 물었는데 다르죠. 3번 2020년도에 GDP 디플레이트가 같냐 물었으니까 같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 구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겠지.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왔다가 될 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8번 얘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업자가 없고 고용률 70%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고용률은 15분의 취업자가 될 것이겠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분의 경제활동가 될 것이니까 둘이 같다라고 친다면 실업자가 없다는 뜻이 될 것이겠고 결론적으로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다가 될 겁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고요. 2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80%고 고용률 40%면 실업은 40%라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될 것이냐면 일단 경제활동 인구가 80%죠. 그렇죠? 고용률이 40%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5세 이상 인구를 100이라고 준다면 40과 80 사이에 이 40이라는 게 실업자의 수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80분의 40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50%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실업자와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알면이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실 더하기 취 더하기 b가 15세잖아요. 근데 얘와 우리가 뭐를 안다면 경화를 안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알면 경제활동 인구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하지만 15세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15세가 일정하다면 모르겠는데 15세가 일정하지가 않고 변동한다라고 친다면 비경제활동 인구도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얘는요, 여러분들 경우에서 두 가지인데요. 퍼센테이지로 푸는 방법이 있고 주식의 수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의 수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의 수를 구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디귿번에도 매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주식 보겠습니다. 자, 보유한 현금의 20%니까 얼마죠? 2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A회사의 주식에 200만 원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B회사 주식과 C회사 주식에 나머지 800만 원을 투자했을 건데 그렇죠? 이 800만 원 중에서 B회사 주식에는 얼마를 투자했냐면 3주를 투자했답니다. 100만 원에 3주니까 300만 원이 될 것이겠고요. 나머지 500만 원이 C회사의 주식으로 투자가 됐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수 시점 대비 주가가 5가 올랐고요. 매수 시점 대비 주가가 10이 올랐고요. 매수 시점 대비 주가가 5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매수 시점 대비 주가가 10이 떨어졌고요. 얘는 5가 떨어졌고 얘는 플러스 10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요. 상황 가의 경우는
200만 원짜리를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5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뭘 구하셔야 되냐면 매수 시점에 주식의 수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200만 원어치를 20만 원짜리를 샀으니까 10주가 될 것이고요. 300만 원짜리를 100개 사서 100만 원 샀으니까 3주가 될 것이고요. 50만 원어치에 500만 원어치를 50만 원짜리 샀으니까 10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냐면 10주에 5가 올랐으니까요. 5원씩 이익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원 이익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50만 원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0주에다가요. 5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3주에 30이 올랐으니까 3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주가 50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는 우리가 토탈 수익을 다 더하시면 플러스 30이 나오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만 원어치의 10주를 10만큼 까졌으니까 100이 까졌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3주에 15가 까졌으니까 15가 까졌을 것이겠고요. 10주에 12 플러스가 됐으니까 100이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돼요. 상황 가의 경우는 30만 원만큼 이득이 되고요. 나의 경우는 15만 원만큼 손실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죠. 갑의 이익은 30만 원이다 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번 맞죠? 디귿번 A회사의 주식의 매수량은 10주, B회사의 주식량 C회사도 10주. 답이고요. 그 다음 리을번 갑의 투자 금액 중 B회사의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높다고 그랬는데 비중이라는 것은 요놈 보시면 되죠. 1000만 원 중에 50%를 투자한 50백만 원. C회사의 주식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 문제 아니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에 제가 강조하는 보조금 문제죠. 여러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위아래예요. 위아래. 자, 가의 경우는 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가가 될 것이고요. 나의 경우는 생산자가 여기서 일로 내려가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1번 가는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가의 경우는 여기서 일로 가죠. 그래서 가의 경우 일로 가니까 생산자잉여가 여기에서 일로 간다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가 될 것이고요. 2번 균형거래량을 2만 개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가의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네, 10,000개 증가한다가 될 겁니다. 4에서 5로요. 그 다음에 3번 나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이라 그랬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로 작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경우는 여기가 될 것이잖아요. 나의 경우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만 구하시면 됩니다. 5가 돼요. 단위당 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10만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나를 함께 시행하면 균형 가격은 여기가 될 것이니까 4달러가 될 것이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총액은 가나를 시행할 때가 가만 시행할 때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얘도 거래비량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죠. 그래서 가의 경우는 우리가 가만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5 곱하기 2가 될 것이고요. 나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6이 될 것이니까 6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끝난다가 될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1번 외부 효과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값이 맞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를 그린다라고 친다면 보세요. 일단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니까 얘가 시장이라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을 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해결 방안으로 생산자에 대한 과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갑병이 맞네요. 그럼 을이 틀렸다가 돼야 되는데 맞는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을이 틀렸는지. 자, 그러면 을의 경우는 일단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더 적다 그랬는데 시장이 더 많죠. 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을이다가 될 겁니다. 니은번 외부 불경제죠. 시장보다 사이가 높으니까요. 비용의 경우. 디귿번은 헛소리죠. 전염성 질병 예방 접종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 효과입니다. 그렇죠? 이거 예방 접종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1번 가가 발생한 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여기고요. 사회적 가격은 여기가 될 겁니다. 사회적 가격이 높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중간재, 수입한 중간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기업번은요 중간재가 아니에요. 달 리을어치는 또 뭐니? 네, 오타 났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달러어치 수입하였구라 그랬는데 이 가구 제작용 기계 있죠. 얘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재라는 겁니다. 이 자본재라는 것은요 GDP에 포함이 돼요. 이 말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본재라는 것은 GDP에 포함이 될 것이겠고 기계를 구입했으니까 얘는 소득 중 투자 지출에 해당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을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3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랬는데 3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요 일단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면 이거 왜 이러니? 보세요. 3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요 일단 갑국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GDP라는 건 속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을국의 티년 GDP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갑국의 티년 GDP에 포함된다 될 것이겠고 그다음 수출한 지역은 당연히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말일 것이겠고 병국에 수출했으니까 병국의 수입이 증가했겠죠. 병국의 순수출은 감소했을 겁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나오는 수치가 될 것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GDP에서 우리가 10만 달러어치를 생산했잖아요. 근데 10만 달러어치를 생산하기 전에 중간재가 있나요? 중간재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근데 이 문제 중간재 있죠. 가구제작에 사용된 목재가 될 것인데 목재가 얼마만큼의 중간재로 투입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된 목재가 2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그랬으니까 목재는 중간재지만 이 2만 달러를 수출한 것은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 중간재지만 최종재로서 수출한 것이 된다가 될 것이니까 12만 달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만 달러의 생산에 2만 달러의 더함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 그래서 12만 달러가 나온다는 게 될 것인데 까지 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말씀만 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여러분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될 것이냐면 이 기계에 있어가지고요. 이 기계를 수입했으니까 얘를 GDP에서 차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자, 보세요. 1만 원만큼의 자본재를 갖고요. 10만 원만큼의 기계를 만들었다. 아니죠. 뭐 기계는 아니고 뭐가 될 거니? 뭐 목재, 뭐 가구를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GDP가 얼마가 되겠죠? 11이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제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워낙 좋아서 이번에 내년 개념 강의 넣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1만큼의 자본재를 바탕으로 10만큼의 뭐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GDP는 11이 돼요. 10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간재라고 본다면요. 얘는 10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11이라는 최종재에서 1을 뺀 겁니다.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10 더하기 1이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뭐가 될 것이냐면 수입된 중간재는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수입이라고 한다면 if 수입된 중간재라고 한다면요. 수입된 중간재를 우리가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GDP의 경우 9가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왜냐면 10이라는 숫자에서 1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한 자본재라고 본다면요. 얘는 GDP가 10이 돼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입한 건 포함되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수입된 재화는 GDP에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자본재로 사용했다라고 친다면 최종재에서 차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게 이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도 1만 달러어치를 우리가 수입을 했다라고 친다면 얘를 차감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종재인 10만 달러에다가 굳이 따로 차감할 필요가 없어서 12만 달러가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3번 자 갑의 연도별 항목 수를 나타낸 것이다가 나오는데요. 되게 쉽죠? 이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2022년은 딱 따면 120이 나오죠. 그러면 20% 증가했다니까 100이 나올 것이겠고요. 기억의 경우는 15가 나올 겁니다. 그쵸? 틀렸고요. 2번 차관 도입액은 금융계정이죠. 알 수 없고요. 그 다음 해외 무상 원조액은 이전 소득수지죠. 그렇죠? 이전 소득수지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입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죠. 서비스는 흑자죠. 4번 정답이고요. 5번 해외 주식 따른 배당금 본원이 되겠죠. 본원의 경우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U200이 더 적었다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요. 여러분들 추가적 수입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일단은 현재 급여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값은 여기서 2가 되고 여기서 1이 되고 여기서 1이 되고 여기서 2가 되고 여기서 2가 되고 여기서 3이 되는데 하나당 300만 원씩 드니까요. 근데 문제는 시장 가격 500만 원을 일정하다면서요. 500만 원보다 작을 때까지 생산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빠따는 고정비용 존재 때문에 항상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빠따는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생산하신다고 친다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에서 4개로 넘어가면 2니까 600이 추가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500이니까 더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비자동화. 그때 맥스 파이를 만족시키는 생산량은 3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이 3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윤까지 구해보신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500만 원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이게. 그 다음에 노동자가 4명 들어갔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4니까 12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300이라는 숫자가 비자동화에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300만 원만큼의 이윤이 나오게 된다는 거, 맥스 파이가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를 보신다라고 친다면 자, 자동화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1,500만 원이 고정으로 들죠? 그리고 1명, 2명인데 월급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1, 2, 3일 때까지는 500만 원이 들고요. 4, 5, 6일 때까지는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요 둘 다 얼마가 들죠? 1,500이 듭니다. 그래서 1, 2, 3일 때 총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 2,000이 될 것이겠고요. 2,500이 된다가 됩니다. 근데 이윤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일 때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값은 500, 1000, 1500이잖아요. 2000보다 작죠? 얘는 생산하시면 안 돼요. 얘는 2000, 2500, 3000. 네,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윤은 그때 얼마 될 것이다? 500이 될 것이다가 됩니다. 까지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1번 비자동화 방식의 이윤 국대화 생산량은 3개다가 될 것이겠고요. 자동화 방식은 6개일 때가 될 것이겠고요. 3번 자동화 방식 생산량 증가에 따라 총 비용은 일정이죠. 네, 그러니까 틀렸다 될 것이겠고 4번 생산량이 5개일 때 총 비용은 비자동화 방식의 경우가 자동화 방식의 경우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총 비용은 비자동화 방식의 경우는 2,400에 나오고 자동화 2,500에 나오니까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5번이 정답이죠. 200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니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도 뭐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자 금융상품 A씨라고 그랬는데 A는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A는 주식이 되겠죠. B씨는 예금자 보호제도냐? 안유가 돼야 되는데 안유가 썼을 때 틀렸으니까 얘가 돼야겠죠.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B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이 될 것이니까 B는 예금이 될 것이고요. C는 채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발행자 입장에 자본에 해당하겠죠. 자기 자본입니다. 부채는 채권이에요. 그 다음 2번 A는 B에 비해 안정성이 낮다고 그랬는데 A는 주식은 예금에 비해 안정성이 낮죠. 니은만 맞고요. 디귿번 B는 C와 달리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금은요. 채권과 달리 틀렸죠. 둘 다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고 A와 C는 시세 차익 가능할 것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자, 얘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뭐 다 쉽대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김밥 가격이 가나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요.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두가 있고요. 김밥이 있는데요. 일단은 얘가 편익이고요. 명시가 될 것이겠고요. 이익이 되겠죠. 네,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편익의 경우는 만두의 경우는 8,000원 될 것이겠고요. 김밥은 5,000원 될 것이겠고요. 만두는 4,000원의 가격이 될 것이겠고 김밥 가격은 가의 경우는 2,000원 될 것이겠고 나의 경우는 3,000원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익이 4가 나오고요. 여기는 3 나오고 2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명시적 비용이 일단 암묵적 비용 일로 들어가겠죠. 얘는 일로 들어갈 것이겠고요.
네, 그래서 순편익의 경우가 1 나오고 2 나오고 얘는 여기서 따지면은 얼마니 이게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1번 가의 경우 김밥의 순편익? 네, 김밥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2번 가의 경우 김밥의 암묵적 선택은 암묵적 비용은 4만 원이 되겠죠. 4,000원. 3번이 정답이죠. 나의 경우 만두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4 플러스 2가 되니까 6이 될 것이고요. 4번 만두 선택의 순편익은 가와 나의 어떤 거 그냥 가의 경우가 그렇죠. 가의 경우가 더 크죠. 그렇죠. 가의 경우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나의 경우가 더 크죠. 그렇죠. 나의 경우가 더 크죠. 만약 5번 가나 모드 김밥 선택의 기회비용은 이라 그랬는데요. 일단 여기가 가죠. 7이 나올 것이 있고요. 여기 6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일단 4 플러스 3이니까 7이 나오고요. 2 플러스 4니까 6 나오니까 만두가 더 크죠. 4 플러스 2니까 6 나오고 3 플러스 4니까 7 나와서 이번에 김밥이 큽니다. 크로스가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뭐 이거를 이제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는데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으니까요. 일단 여기로 가려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선호 증가는 맞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틀렸다 할 것이 있고요. 2번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나의 경우는 일단 공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야겠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비가 감소할 경우 다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똑같이 평행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해야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생산비 감소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요와 공급 한 가지만 변동할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와 다는 일단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변하고 가격이 변했죠. 근데 거래량이 변하는데 가격이 일정하고요. 가격이 변했는데 거래량이 일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와 다는 둘 다 변동했고요.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수요만 변동했고요. 나의 경우는 뭐가 변동했냐면 여기서 일로 가야 되니까 수요만 변동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번 정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공급의 감소가 다에서 나타나죠. 여기서 감소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평행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얘도 뭐 계산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갑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수입은 곱하기 2 하시면 60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출의 경우는 자 일단 비소비 지출이 대출이자 사회보험료인데 얘가 40%니까요. 60만 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하시면은 150이 나오겠죠. 그렇죠? 끝났습니다. 자 1번 정답이죠. 그렇죠? 2번 이전소득은 60만 원이다.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없죠. 네, 더 없어요. 3번 재산소득은 주식배당금과 거물임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40%가 돼요. 240만 원이다가 될 것이 있고요. 4번 비경상소득의 경우는 복권 당첨금 60만 원이 나올 것이 있고요. 5번 처분 가능 소득은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되겠죠. 40%니까 60이 나올 것이 있고요. 600 빼기 60해서 54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그림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화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거 교차 환율도 아니고 문제 쉬워요. 1번 보시면 T 플러스 1시기에 각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은 T시기에 비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보시면은 T 플러스 1시기의 경우는 각국의 환율이 상승했죠. 그렇죠. 갑달러 환율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증가했다는 것이 있고요. 니은번 을국 기업의 달러 화폐 결제 상환 부담을 하는데 을국 기업의 경우도 여기서 달러의 가치가 증가했죠. 상환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맞는 말이 될 것이 있고요. 디귿번 미국 시장에서 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얘는 갑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T 플러스 2기의 경우는 갑국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T 플러스 2시기의 갑국산 가격 경쟁력은 갑국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될 것이겠고요. 틀렸고요. 4번 정답이죠.
T 플러스 2시기에 을국에 유학 중인 자녀 학비를 보내고 학부모 부담은 이라고 그랬는데 T 플러스 1시기 대비 T 플러스 2시기의 경우는 현재 을국 통화의 가치가 오히려 어떻게 됐죠?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을국 통화의 가치가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일단 얘가 지금 포인트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얘가 한 직선상 위에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니까 제가 일단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국의 경우는 현재 60,20과 40,30을 만나는 게 될 것이니까 60,20은 여기쯤 있을 것이겠고요. 40,30은 여기쯤 있겠죠. 얘를 연결하는 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 될 것이니까 기울기를 델타라고 표현한다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절대값은 빼고 절대값 포함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수 있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이 될 것이니까 여기 40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20만큼 될 것이니까 여기는 5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네, 이게 을국의 생산하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이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산비라 그랬으니까요. 얘를 한번 이렇게 정해볼게요. 갑국 대 을국의 X의 최대 생산비를 3X5X라고 한번 정해보고요. YJ의 경우는 4Y 대 5Y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을국의 경우는 5X, 5Y가 나올 것이니까 여기가 5X가 나오고요. 여기가 5Y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일단 X는 20이 될 것이겠고 Y는 10이 될 것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X는 20, Y는 10이니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갑구의 경우는 저기다 대입하시면 X20 대입하 60 나오고 40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갑구의 생산 가능 곡선도 마저 그려보면 자, 보세요. 자, 갑구의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근데 갑구의 경우에 기울기가 얼마냐? 라 그랬는데 최대 생산 가능량이 갑구의 경우는 3X와 4Y가 나오는데 X가 20이고 Y가 1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얼마가 나올 것이에요? 60과 40이 나올 겁니다. 60과 80이 나올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X의 3X, 갑구의 경우는 3X의 값이 60이 나올 것이겠고요. 왜냐면 여기가 3X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4Y가 나오니까 40이 나오네요. 네.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될 것이냐면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누가 더 가파르죠? 3분의 2기가 나오겠죠. 60분의 30이니까 왜 이렇게 실수를 하니? 60분의 40이니까 3분의 2가 될 것이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누가 더 가파르죠? 얘가 더 가파르죠? 그래서 갑국이 현재 YJ의 비교가 있다, 을국은 XJ의 비교가 있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번은 맞죠? 네, 3분의 2개이다. 정확하게 기울기 그 자체가 되겠죠. 니은번 갑국은 여기죠. 20개와 30개 공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개를 찍어보시면은요, 30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이 증가했잖아요. 감소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증가했는지 봐주시면 되는데 3분의 80이 증가했죠. 3분의 80이 증가해서 여기가 될 것인데 30은 3분의 90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다가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을국은 X의 비교가 있으니까 X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가 될 것이겠고요. 리을번 갑국 X 대 Y의 교환비율이 3분의 1이라면 이랬거든요. 3분의 1이라고 본다면 을국의 경우는 갑국의 경우는 YG의 비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만해질수록 지한테 이득이죠. 3분의 1보다 3분의 1은 훨씬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갑국은 교육에 참여한다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능 때까지 마지막 모의고사였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수능 때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